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징어 게임을 최근에 다 봤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첫 주에 전 세계 1위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보셨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엄청 재밌진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흥행했으니까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오징어 게임 속 한국 문화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징어 게임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징어 게임은 성기훈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이 되게 능력은 없고 빚은 많은 그런 불쌍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우승을 하면 45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참가하고 나니까 이 게임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죽어요. 너무 이제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그런 게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어떤 게임들이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어린 시절 했던 게임들이에요. 이 게임들을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는 앞으로 막 술래한테 달려가요. 그리고 술래가 노래가 끝나면 뒤를 확 돌아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멈춰야 돼요. 이때 움직이면 너 탈락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술래한테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인데 실제로 오징어 게임 내에서는 움직여서 탈락하면 총을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건 달고나 게임이었어요. 이 달고나가 해외에 없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다 이렇게 먹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기 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달고나를 만드는 그 틀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별 만들어서 별 뽀사 먹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줄다리기가 그 다음에 나왔죠. 높은 곳에서 하는 줄다리기고 그걸 당겨서 이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체육 대회라고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 대회를 열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임이 줄다리기입니다. 그래서 줄다리기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구슬치기인데 사실 구슬을 던져서 그 구슬을 맞춰서 가져가는 뭐 그런 게임이죠. 아니면 주인공은 홀수냐 짝수냐 이런 걸 묻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구슬치기는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게임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구슬치기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건너기가 있었어요. 징검다리 건너기는 사실 한국에서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게임이니까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이 또 따로 있었죠. 이 오징어 게임은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TV에서도 많이 봤고 저희 부모님 세대도 많이 했던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지치기. 이 딱지치기는 저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때까지 했고요. 제가 대학교 가서도 대학교에서 놀러 가서도 이제 게임으로 딱지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딱지치기는 대중적이고 딱지의 종류도 수도 없이 많고요. 딱지에 이제 진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딱지를 안 넘어가게 엄청 좋게 만드는 방법도 막 서로 공유하고 그럽니다. 딱지치기는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즌2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영어로는 rock, scissors, paper죠. 근데 rock, scissors, paper 할 때 양손으로 서로 다른 걸 내서 그 중에 하나 빼기 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위바위보 이것보다 심리전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요거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다 보면 락, 시저스, 페이퍼, 락, 시저스, 페이퍼 하다 보면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는 거죠. 이 가위바위보 할 때는 오징어 게임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1화였죠? 1화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안 룰렛인데 사실 한국에는 당연히 러시안 룰렛이 없었습니다. 러시안 룰렛은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른 것 같아요. 러시안 룰렛을 할 때 나왔던 공유라는 배우, 연기 너무 잘하지 않나요? 그 다음은 이제 비석치기인데 멀리 있는 돌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맞겠죠. 구슬치기랑 비슷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유행했지만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 3로 넘어왔는데 시즌 3에서는 아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공기놀이. 아마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대부분이 다 공기놀이를 해봤기 때문에 공기놀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잘하냐 못하냐는 있겠지만 저도 공기를 꽤 잘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공기놀이는 정말 재밌으니까 나중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숨바꼭질이 있는데 시즌 3는 숨바꼭질이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게임이었죠. 이 게임에서는 술래는 이제 숨어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숨어 있는 사람은 발견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아마 그 세트장이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게임이 재밌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단체 줄넘기입니다. 아마 줄넘기는 해외에도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넘는 줄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심지어는 누군가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고공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서 했던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이죠. 도시락이라는 이제 말을 만들어낸 이제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게임을 알아봤고요. 이 오징어 게임 내에 숨겨진 한국 문화들을 인물들을 토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인물인 시즌 1의 성기훈. 굉장히 답답하죠. 전 성기훈 때문에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 성기훈이 처음에 어떤 걸 하면서 등장하냐면 경마를 하면서 등장해요. 경마라고 혹시 아시나요? 말이 달리는데 1등 말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도박이죠. 한국에서는 이 경마라는 게임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상우입니다. 여러분 시즌 1 때 상우 기억하시나요? 제 한국 이름도 상우예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습니다. 별명이 쌍문동의 자랑이라고 하고 이제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요. 서울대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입니다. 한국의 1등 대학교예요. 엄청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쌍문동의 자랑이라는 말을 왜 하냐면 한국은 대학교를 잘 갈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아닌 데서 서울대를 갔으니까 그걸 쌍문동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강새벽, 새벽이 기억하시나요? 탈북민이죠.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탈북민이라고 해요. 새벽이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은 알리 압둘 기억하시나요? 알리 노동자고 이분이 안산시에 산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안산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배우는 인도 출신 배우라고 해요. 연기 너무 잘하시죠. 그리고 시즌2는 이명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코인 때문에 참가하게 됐다고 나와요. 이게 한국에는 얼마 전에 엄청 큰 코인 사기가 있었거든요. 유튜버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아마 그런 걸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주 아시죠? 현주는 되게 불쌍하고 이제 슬픈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제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주변 인물들의 시선 이런 게 좀 공감이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 성전환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주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했었을 거예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돈을 모아서 태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대호.
있죠. 멋있고 잘생긴 그런 사람인데 해병대를 졸업했다 뭐 이렇게 졸업했다가 아니죠. 해병대를 전역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병대가 뭐냐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기로 소문난 데가 해병대예요. 그래서 해병대를 전역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인한 남자다라는 표현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강한 남자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알고 보니까 공익근무 요원이었거든요. 이 공익근무 요원이 뭐냐면 군대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몸이 강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익근무 요원이란 걸로 근무를 다른 데서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무기를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행정 업무 이런 걸 하게 돼요. 이것도 군 복무긴 하지만 어쨌든 해병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대호가 이런 걸 밝히는 걸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노스 기억하시나요? 네, 타노스는 실제로 한국의 래퍼입니다. 빅뱅이라는 팀의 이제 멤버고요. 엄청 인기 있는 멤버예요. 그런데 이 타노스가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게 굉장히 과해서 한국에서는 연기가 이상하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타노스는 한국에서 래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잘 보여준 캐릭터예요. 그리고 많은 한국의 래퍼들이 안 좋은 약물을 복용을 해서 감옥에 가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인물인 거죠. 그 다음 외국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된 분이 있을 텐데 바로 용궁선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국에선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당이 뭐냐면 한국에선 귀신이 우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이 무당을 통해 이 귀신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돈을 주고 좀 기도를 해주도록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사람인데 이 극 중에서는 어떤 귀신한테 도움을 받아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요것도 되게 한국의 이런 특이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민수가 제일 싫었습니다.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이제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나와요. 이거 아마 외국 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집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집을 돈을 모아서 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월세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임대료를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세 제도예요. 이 전세는 내가 이 집을 2년 동안 빌리는 거예요. 근데 월세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렌트비를 주는 게 아니라 큰 돈을 줘요. 그리고 2년 뒤에 내가 나갈 때 그 큰 돈을 다시 받는 거예요. 이게 전세 제도입니다. 큰 돈을 맡겨두고 나갈 때 큰 돈을 그대로 다시 받아요. 깎이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이 큰 돈이 어느 정도냐면 최소 요새는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도 요즘 없죠 사실. 그리고 뭐 많게는 2, 3억, 4억까지도 있어요. 뭐 더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4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맡겼으니까 나갈 때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 사기는 집주인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 너한테 돈 줄라 그랬는데 나 돈 써서 지금 없어. 이래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돈을 내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게 보장을 받을 방법이 얼마 전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수도 되게 불쌍하게 사기를 당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외국 분들의 반응을 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총을 잘 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한국 사람들 저기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다 총을 쏠 줄 아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군대 2년 동안 총 쏘는 걸 열심히 배워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군사훈련을 받아요. 한 30대까지 받습니다. 저도 작년에 또 총을 쏘고 왔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총을 쏠 줄 알고 지금도 다 총을 쏠 줄 압니다. 그리고 잘 쏴요. 예. 그리고 도대체 섬을 왜 이렇게 못 찾냐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근데 그건 저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는 섬이 진짜 많아요. 한국엔 섬이 3,3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800개가 무인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찾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뭐 1편만 재밌고 2, 3편은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분들이 이해 못하실 건 요 정도인 것 같은데 혹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혹은 어떤 인물들한테 좀 공감이 제일 많이 되셨나요?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보셨다면 넷플릭스 컨텐츠 하나 추천하고 갈게요.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K-팝을 좋아하신다면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신다면 K-팝 데몬 헌터스 추천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을게요. 그럼 안녕.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들으러 와요. 한국 문화 팟캐스트로 즐겁고 편안하게 한국어 배워